주말 저녁.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유월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유월 양. 얘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어서 와요. 이리 와, 편하게 앉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세탁 커피를 안 마셔서 차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아, 윤기에게 들어서 알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유월 양과 만남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네? 우리 윤기가 변호사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학교 졸업에 외모도 멀끔하다 보니 주변에서 소개받은 좋은 인연들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윤기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매번 거절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은 굳이 왜? 사실을 말하는 거지 뭐. 유월량이 지금 얼마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알 필요가 있잖니? 아휴, 그래도 우리 윤기는 유월량이 좋다고, 성격도 둘이 잘 맞고, 어떤 여자보다도 유월량보다 나은 여자는 없다고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몇 달을 매달려서 겨우 제 마음을 돌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건 순전히 우리 윤기 덕분이랍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 대학교는 어디 나왔다고 했죠? K대학교입니다. 아, 거기? 그래도 인서 어리니까 괜찮은 편이긴 하네요. 뭐 우리 윤기 앞에서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지금 다니는 곳은? 아, 게임 회사 다니고 있어요. 게임? 그럼 일하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그러는 건가? 아, 이런 쪽에 워낙 문외한인지라 제가 잘 몰라요. 요즘은 게임 산업도 참 크다고 하던데 야근도 자꾸 하겠네. 뭐 연봉 같은 거는 여보, 이쯤 하지. 누가 보면 유월량 면접 보러 온 줄 알겠어. 그래요, 엄마.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궁금한 질문을 해주세요. 내가 진짜로 궁금한 건 이런 질문인데. 아무래도 너는 전문직이고 유월량은 회사원인데 학벌이나 직업으로 보나. 유월량? 뭐 내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불쾌한가요? 아무래도 당연히 어머님으로선 그런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으시죠.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 괜히 비굴하게 느껴지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하나? 그죠? 우리 윤기 위로 형이 있는데 워낙 여자에 관심이 없는 애라 이런 자리가 처음이니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줘요. 어차피 그쪽 집에서도 우리 윤기 오면 이런 질문 다 할 거 아니야?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두 사람 결혼하기로 했고 나도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잘 지내보자 이 얘기예요. 우리 윤기가 워낙 똑똑한 애라 사람 보는 눈은 있을 테니 아무렴 아무 여자나 데려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엄마 진짜 그래요? 유월이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도 동기들보다도 빠르게 하고 있고 만나보면 엄마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 아들 네가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한번 지켜봐야지. 여보, 당신도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말고 유월아 하고 좀 따뜻하게 불러줘. 어차피 우리 며느리들 아인데 이렇게 기를 죽여서 해야 되겠나? 내가 보기엔 참하고 좋아 보이는데. 사회에 나온 이상 졸업한 학교나 직장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좀 되는 거지. 난 한눈에 유월량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밝고 말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아니, 잘 부탁한다 유월아. 아빠 말씀이 맞아요. 유월이 진짜 진국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네. 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아, 너무 긴장하지 마.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윤기랑 결혼 준비 잘 해봐. 젊은 사람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늙은이들 의견이 뭐가 중요하노? 당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데. 당신 말도 무슨 말 뜻인지 알아. 그치만 첫 만남부터 그래야겠어. 무엇보다 우리 연기가 선택한 짝이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요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아기는 없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몇 시간 후. 유월아, 오늘 엄마가 좀 심했지.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왜 윤지 씨가 사과를 해?
엄마 관련된 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괜히 우리 엄마가 너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는 거 말하면 그땐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할까 봐. 그러게. 어머님 말대로 윤기 씨랑 나랑 학벌, 직업 차이가 있는데 윤기 씨는 왜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나 말고도 좋은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서로 소개받고 몇 년을 만났는데 난 너라서 좋은 거야. 네가 어디 출신이고 뭘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순수한 널 좋아해서 만난 거라고. 알아. 윤희 씨 맘 알고 프로포즈도 받고 했는데 글쎄 오늘 어머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시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 윤지 씨 때문에 뭔가 억지로 받아들이는 느낌이랄까? 굳이 어머님도 반기지 않은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원래 경계심이 강하셔. 시간 지나면 분명 너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가운데서 중재 잘해볼게. 너 맘 상한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일단 나 믿고 와주면 안 될까? 정말? 당연하지. 여지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계속 엄마한테 네 얘기 좋게 할게. 그리고 아빠는 너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 아버님은 참 다정하셨어. 내가 아빠처럼 보는 눈이 있나 봐. 아무튼 오늘 어려운 자리 정말 수고했어. 나도 긴장했는데 넌 얼마나 떨렸겠어. 조만간 6월이 너희 집에도 가서 어머님 뵙고 인사드리자. 오늘처럼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는 거야. 그래. 6월아, 나 진심으로 엄마 때문에 우리 사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노력할게. 엄마도 시간 지나면 네 진가를 알아보실 거야. 그래. 남자친구 말대로 시작이 좀 어려웠을 뿐이야. 아무렴 차이가 나니까 어머님으로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몇 개월 후. 아휴, 처음 해보는 상견례라 그런가. 왜 이리 긴장이 되나 모르겠다. 엄마 좀 괜찮아? 너무 이뻐. 언니, 난 괜찮아? 너도 이뻐. 근데 시차 때문에 졸리진 않아? 피곤은 한데 괜찮아. 오늘 중요한 날인데 이 정도에 건들 수 있다고. 장모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늦었군요. 아니요, 저희가 일찍 온 거지요. 이쪽에 앉으셔요. 예. 그리고 이쪽은 윤기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6월이는 여동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 애때 보이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전 27살이에요. 엄마, 우리 예비 처제 완전 글로벌 엘리트예요. 하버드 출신. 지금도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머나, 하버드? 미국 하버드 말이야? 네, 맞아요. 세상에 하버드라니. 어머, 주변에 하버드 출신은 처음 보네요. 야, 예비제주 씨도 외모가 정말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동생분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전공이? 사회학과입니다. 오, 사회학과.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국영수가 중요한데 무슨 아무튼 이렇게 딸 둘을 참 어여삐 키우셨으니 예비 사돈댁께서 복 받으셨네요. 저 같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아유, 가찬이세요. 윤희 또한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가기 힘들단 대학인데. 그렇긴 하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그런 면에서 유월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게임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친구 녀석을 만났는데 정말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그 안에서 꾸준히 자리 잡고 자기 실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유월 양님이 충분히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이런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어머님이 분위기가 저번이랑은 많이 다르시네. 저번에 나 탐탁지 않게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아유, 너무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6월이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살림이나 이런 건 아직 모자랄 수 있어도 잘 가르쳐 주시면 잘할 아이니까요. 그럼요. 6월이 잘할 거예요. 잠시 후.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기도 했고
앞으로 애들 결혼시키는데 도움은 돼야지 싶어서 애들 집 마련하는데 일부 지원할 생각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어머, 정말요? 그럼 애들이 집 마련하는데 훨씬 수월하겠네요. 예, 저희가 모은 돈도 있고 합하면 선택지가 꽤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럼 좋죠. 요즘 신혼부부들 집 마련하기 정말 어려운데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일부 지원할 생각이니까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6월이나 가족분들 뵈니까 마음도 한편으로 놓이네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시니 우리 윤기도 잘 비워서 잘 살겠어요. 유월아,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가 좋게 봐줄 거라 했지? 그러게. 분위기도 좋고 다행이다. 저 유진 씨, 미국에서 생활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한국이 그립다거나? 대학 다닐 땐 좀 적응하는 게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엔 가끔 오시는 건가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국 지사가 있는지라 출장 겸 해서 잠깐씩 들어와요. 오늘도 그렇게 해서 오게 됐고요. 그렇구나.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요즘 하플 이런 데 꽉 잡고 있거든요. 한번 커피 한잔 하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게요. 사돈 처녀도 이제 우리랑 한 가족 되는 거니까 편하게 서로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유진 씨, 혹시 번호 좀... 아, 네, 괜찮아요. 아니, 아주버님은 왜 유진이한테 자꾸... 유진아, 벨이 잘 안 눌리는데 밖에 나가서 홍시 셔벗 디저트 달라고 좀 얘기해 줄래? 어? 알았어. 저기 번호는... 아주버님, 차 안 가져오셨죠? 술잔 비워서 따라 드릴게요. 예, 제수씨, 고마워요. 겨우 화제 돌렸네. 근데 아주버님은 왜 자꾸 유진이한테... 이렇게 결혼 얘기도 순조롭고 참 좋네요. 제가 괜한 걱정만 많았나 봅니다. 부모 된 마음이 다 같죠. 저도 유월이가 어떤 집으로 시집을 가는지 어떤 시부모님을 만날지 잘 모르다 보니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 참 좋으신 분들 같아서 한시름 마음을 놓습니다. 저희도 사돈댁을 뵈니 참 편안합니다. 첫 만남인데도 대화가 자연스럽고 서로 양가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두 아이가 살아갈 날이 길 텐데 앞으로 저희가 애들에게 또 다른 부모가 되어 서로 힘이 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둘이 잘 사는 걸 저희는 지켜보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죠. 1시간 후. 사돈,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죠. 예, 저희도 좋았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으니 앞으로 애들 일 잘 진행되도록 종종 뵈시죠. 유진 씨, 저희도 곧 뵐게요. 네. 요라, 우리도 오늘은 각자 부모님이랑 가는 걸로 하고 내일 보자. 그래. 그럼 이따 연락할게. 정우님, 저 가보겠습니다. 저제도 다음에 또 봐요. 그래, 강서방. 아휴,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 생각했던 것보단 분위기가 좋아서 다행이야. 특히나 바깥사돈께서 확실히 깊이감도 있으시고 좋으시더라. 그치? 확실히 예정이랑은 어머님도 반응도 달라 보이긴 하셨어. 아마 유진이도 그렇고 게다가 엄마가 연금 받는 공무원 출신에 집 못했는데 지원까지 해준다니 조건이 마음에 든 거겠지. 어찌됐든 이제 날 받아들여 주신 거겠지? 네, 다행이다. 1개월 후. 안녕하세요, 강은기 변호사님. 저희 회사 소개는 이메일로 미리 드렸죠? 네, 잘 봤습니다. 글로벌 인재 헤드헌팅 관련 법률 자문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상무님께서 곧 대표로 취임 예정이시라 해외 우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데요. 경쟁업체 출신이거나 학계에 있는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다 보면 아무래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겸업 금지 조항이라든지 기밀 유지 위반이라든지.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특히 경쟁사 출신이면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법성 리스크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현재 영입을 고려 중인 인재들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놓치고 싶지 않은 핵심 후보군이 몇 명 있는데요. 이분들은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까지 받고 최근 A사에서 핵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은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라 저희가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꼭 데려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좀 다른 결이고요. B사 미국 본사에서 글로벌 전략팀에 근무 중인데 잠깐만요. 이 사람 이거 놀라운데요. 이 사람 제 처제입니다. 네? 처제시라고요? 네, 제가 곧 결혼하거든요. 와이프 될 사람이 친동생이에요. 세상 참 좁네요. 어머, 정말요? 이거 완전 인연인데요? 하버드 졸업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회사에서까지 주목받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하버드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저희 업계와 관련된 논문도 발표한 데다가 이번에 한국지사 쪽 굵직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적이 여러 번이라 사모님께서 관심이 참 많으시죠. 그렇군요. 게다가 언어 또한 스페인어에 중국어까지 가능하니 요즘 글로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 자체죠. 저희 처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줄은 몰랐네요. 변호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안유진 씨 만나실 때 저희 회사에 관해 좋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제가 직접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고 처제가 한국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소개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 회사로도 정말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안유진 씨는 제쳐두고 다른 후보들 관련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분은 현재 경쟁사에 재직 중이라 경목 금지 조항이 좀 까다롭고 며칠 후 그래도 너 다시 돌아가고 나서 안 그래도 허전했는데 통화하니까 낫다. 엄마한테도 자주자주 연락해. 그래야지. 근데 언니, 혹시 예비 아주버님한테 내 별스타그램 알려준 적 있어? 아니? 굳이? 왜? 아니, 언니 아주버님이 나한테 DM을 보낸 거 있지? 우리 아주버님이? 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유진 씨, 저 윤기 형이에요. 우연히 보고 연락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연락 왔다? 근데 생각해보니 내 계정이 본명도 아니고 영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가 싶었는데 답장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인사했지. 근데 그 뒤로 자꾸 연락이 와. 처음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이런 안부 연락이더니 점점 오늘 사진 올린 거 예쁘네요. 여긴 누구랑 간 거예요? 딥하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메시지도 너무 자주 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안 읽은 척하고 있거든. 지난번에 상견례 때도 그렇고 왜 자꾸 그러지? 희한하네. 그니까 물론 형무 형이고 서로 팔로우하고 가볍게 인사 주고받고 지낼 순 있지. 근데 이건 뭐랄까 매일 연락하는 거 보니까 점점 묘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무시하자니 언니 신경도 쓰이고 예의 없어 보일 것 같고 답장하자니 계속 이럴 것 같고 일단은 계속 답하고 있지 말아봐. 내가 윤지 씨한테 얘기해 볼게. 잘 좀 얘기해줘. 그리고 미안해. 괜히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하지 마. 당연히 너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연락할게. 그래.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느낌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역시 뭔가 이상했어. 다음 날 윤지 씨, 혹시 아주버님한테 유진이 별스타 알려준 적이 있어? 처제? 아니? 나 처제 별스타 하는지도 모르고 그 형한테 내가 왜 알려줘? 아니 어제 유진이랑 통화했는데 아주버님이 요새 유진이 별스타로 연락한다 하더라. 근데 먼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찾으셨나 해서. 경이 알아서 찾아나 보지 뭐. 요즘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그래도 유진이 이름이 흔한 편이라 찾기 어려웠을 텐데. 그럼 뭐 프로필 사진 보고 찾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형이 처제랑 친해지고 싶었나 보지 뭐. 그건 그런데 계속 매일같이 연락을 해오니까 유진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일반적인 사이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불편할 수 있잖아. 그런가? 형은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버님 마음은 아는데
유진이 쪽에선 시차도 다른데 자꾸 연락이 와서 답장하기도 부담스럽다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 그냥 윤기 씨가 아주버님한테 잘 애들러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여라, 형이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재수 씨 동생이니까 잘 챙겨주려는 거겠지. 나쁜 의도든 아니든 이미 유진이가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챙겨주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못 받아들이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나 영한테 처제 바쁘니까 연락 적당히 하라고 말할게. 그럼 되겠어? 어, 내가 말하긴 못하니 윤기 씨가 잘 좀 얘기해줘. 그럴게. 몇 개월 후. 2월이 왔니? 네, 어머님. 어머님이 갑자기 점심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오긴 왔는데 무슨 일일까? 바쁜데 불러낸 거 아니야? 아, 점심시간이라 이 시간은 괜찮습니다. 아, 그래. 사실 6월이 불러서 진짜 이렇게 단둘이서 얘기하고 싶었거든. 아무래도 윤기까지 껴있으면 원래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유희열이한테는 좀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남도 아니고 우리 아들 윤기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라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사람 보는 기준을 좀 깐깐하게 봤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냥 학벌이나 직장만 중요한 세상도 아닌데 싶더라? 사람이 착하고 성실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6월인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거 점차 알게 되니까 정도 가고 그렇더라고. 결혼 준비하는 초반에 괜히 스트레스 받게 했다면 미안해. 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나 네가 우리 윤기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난 일을 사과하실 줄은 몰랐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니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6월이 동생 말이야. 상견례 때 봤는데 참 영특하고 이쁘더라고? 아, 네. 그때도 그렇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유진 씨랑 우리 윤수랑 어떤 것 같아? 네? 아주버님이요? 아, 참 내가 나설 거 아니란 건 아는데 눈치가 딱 윤수가 유진 씨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 윤수가 숙기가 없어서 차마 너한텐 직접적으로 말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유진 씨 한국 오면 우리 윤수랑 한번 만나보게 해줄 수 있을까? 어머님, 제 동생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니? 근데 만나는 사람 있어도 언젠가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 네? 지금 당장은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헤어지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미리 서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두면 좋지 않겠어? 굳이 제 동생과 아주버님이 마주칠 상황도 많지 않은데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해질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상당하고요. 나이 차이? 13살 정도 나는 게 뭐 어떻다고. 요즘 연예인들 봐라. 10살 이상 나이 차이 나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더라. 그건 능력 좋은 연예인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이 상황과 빗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건 때문에 윤지 씨한테도 한 차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근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저희가 궁금한데요. 혹시 제 동생을 아주버님 여자친구로 생각해 두신 거세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넌 뭘 그렇게 정색을 하니? 아, 그냥 서로 지금 당장 호감이 없더라도 만나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 한번 만나보고 안 맞으면 말고. 그러고 보니까 자매들과 형제들 사이에 만나서 겹사돈 되는 경우도 뭐 아예 없는 경우도 아니리더만 더 끈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어머님! 어머, 놀래라. 너 왜 소리를 지르니? 죄송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해외까지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신지. 아이고, 너 참 말 요상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생각에도 우리 윤수가 유진 씨한테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 아니, 그럼 이제 너도 내 지난 심정 알겠구나. 지금 6월이 네가 우리 윤수한테 느끼는 그 기분이 바로 내 기분이었어. 나도 처음에 너 보면서 우리 윤기가 뭐가 모자라서 왜 저런 애를 만날까 싶었거든? 기분 나쁘니? 그치만 그게 현실인 걸 어째?
누가 봐도 네 동생이 더 조건이 좋잖아. 마음 같아선 네가 아니라 내 동생이 우리 윤기 짝대기 아주 적절해 보이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까 전까진 저한테 사과하신다고. 아, 그건 미안한데 지금은 또다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도 나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 너랑 마주 앉아 식사할 기분도 아니고 계산할 테니 다 천천히 먹고 가렴. 아니요, 계산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 자존심은? 그러렴 그럼. 이 모멸감 뭐야? 그러니까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유진이 아주버님한테 소개해달란 거였잖아. 여전히 날 밑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일주일 후. 유월아, 어쩐 일이야? 요즘 바빴어?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너 퇴근했을 시간에 찾아와 봤지. 피정문이 확실히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뭔데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결혼 앞두고 진지하게 윤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어. 뭐? 아, 안 그래도 엄마한테 얘긴 전에 들었어. 엄마도 너 만나고 온 날 많이 속상하다며 나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하던지. 아,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될걸. 왜 엄마한테 반길 들듯이 기분 나쁘게 말한 거야? 내가 적당히 둘러댔으면 어머님이든 아주버님이든 또 유진이랑 어떻게 하면 연락 닿을까 기회에 엿보고 있었을걸?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엄마도 나름 너한테 잘해주려고 사과도 하고 용기 내서 말한 건데 네가 너무 선을 그어버리니까는 엄마로서도 당황한 거지. 아무렴 처제가 싫다고 하면 우리 형도 그만하겠지. 근데 그런 여지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니 여지를 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미 나도 그렇고 유진이가 부담스럽다며 싫다고 완곡적으로 말했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다고 말했어. 그런데도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이상한 헛소리만 하고 있잖아. 헛소리라니 말이 심하잖아. 먼저 심하게 한 건 어머님이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아, 그래도 자기가 며느리니까 좀 수그려주면 안 돼? 아, 그냥 속으로 욕하고 싶더라도 내 어머니 이렇게 여우같이 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튼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좋았던 분위기 흐리지 말자. 안 그래도 2달 후면 우리 엄마 환갑이거든? 그때 자기가 외제차라도 하나 뽑아드리면 어때? 뭐? 요즘 혼수를 차도 많이 해간대잖아. 어차피 장모님이 집 지원도 거의 해주신다 하니 네가 모은 돈도 좀 여유 있을 거고. 요즘 외제차 5천만 원이면 뽑거든? 이거라도 생일 선물이라고 보여드리면은 뭐 엄마도 분명 서운했던 마음은 사르르 녹아서 너한테 잘해주실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뭘 사? 나도 너한테 너 좋게 봐달라 엄마한테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이런 선물 하나 절대 못 이겨. 점수 따르면 이 정도 돈은 써야 엄마도 그만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선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정도 쌓이는 거잖아.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선물하고 살갑게 잘 대해주면은 나도 자연스레 장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 저걸 지금 제정신으로 뱉는 말인가? 이제와 조금씩 콩깍지가 벗겨지니 결국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은 놈이었단 걸 이렇게 증명을 하는구나. 그래. 너도 당연히 날 네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거에 괜히 나도 동화돼서 자존심 가겨갖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가 해주는 돈에다 내가 모은 것까지 합하면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내가 내는 거라 내가 그렇게 아쉽게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식으로 굽혀 들어오게 하는 속셈인 거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절대 못하지. 물론 당연히 사줄 수 있지. 진짜? 근데 그거 알지 모르겠는데 어머님보다 윤기 씨가 더 빨리 생일이 돌아오거든? 당장 다음달이 우리 엄마 환갑인데 그럼 윤기 씨도 우리 엄마 갖고 싶다는 차 사줄 수 있지? 뭐? 우리 엄마도 환갑인데 똑같이 5천만 원짜리 외제차 사주면 되잖아. 그래야 나도 맘 편하게 어머님한테 차 선물할 수 있지 않겠어? 장모님은 지금도 차가 최신식이잖아. 모터로 바꿔? 그럼 굳이 차가 아니어도 주얼리도 있고 성의 표시할 수 있는 건 많잖아. 주얼아,
우리가 막 엄청난 재벌도 아닌데 너무 고가의 물건을 주고받는 건 주위 시선도 안 좋을 수 있어. 특히 나 같은 변호사한테는. 일단은 다음 달이면 우리 결혼 준비도 좀 촉박하니까 장모님이랑은 여행 정도 가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좀만 기다려줘.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걸 기다리고 앉아있어? 유월아. 안 그래도 네 엄마 만나서 헤어질 결심이 계속 드는 와중에 네가 아주 기름을 붓네. 말뿐이라도 그래. 나도 사줄게라고 하기가 더 그렇게 어려워? 그래놓고서 뭐? 외제차를 나도 안 타는 외제차를 네 엄마 환갑이라고 사줘?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돈 잘 버는 변호사 아들인 네가 사주지 왜 그걸 나한테 사라고 해? 아이, 자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진정해. 그럼 이 상황에서 화 안 나고 있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게 조공하듯 바치면서 결혼하고 싶진 않아. 또 이거 해주면 당연히 더 큰 거 바라는 게 사람 욕심인데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해? 안 사주고 싶으면 안 사주면 되지. 급발진이 아니라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된 거지. 진짜 결혼 전에 미리 이렇게 티내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니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어리석게 굴었는지 다 알겠다. 우리 엄만 정작 나 이렇게 결혼하길 바라지 않을 건데. 내가 왜 그랬는지 네 엄마 말대로 넌 그렇게 해준다는 여자 다시 만나서 결혼해. 어차피 너 잘났으니 만날 여자 많다며. 아,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네가 사주기 싫으면 사주지 마. 그냥 난 권유한 거지. 네가 이렇게 싫어할 줄 알았으면 얘기 안 했을 거야. 내가 그걸 좋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 꺼낸 것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문제 많은 널 믿고 어떻게 평생 살아가. 이후로 난 너보다 날 더 사랑하고 소중해서 이런 집안에 빌빌대며 결혼 안 할 거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진심이야? 어느 때보다 진심이야. 진짜 꼴값 달고 싶지 않아. 네 엄마가 나 찾아와서 말했을 때부터 넌덜머리가 났어. 알았어. 너도 그때 일 앙금이 많은 거 알겠으니까 일단은 진정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네 형이 내 동생한테 찝적대면 그때는 스토킹죄로 신고할 줄 알아.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야 축복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심지어 남친까지 있는 애한테 집적거리는 것만큼 징그러운 건 없어. 진짜 정신 차리라 해. 아, 그리고 이거 프로포즈 링도 다시 돌려줄게. 이 반지 가져가서 네 엄마 환갑에 보태면 되겠네. 이ora, 알았어. 너 많이 화난 거 알았으니까 아직도 말을 못 알아먹니? 나 너랑 헤어지고 싶다고. 너 싫어져서 결혼이고 뭐가 안 할 거라고. 이제 더는 우리 집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 몇 주 후.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뭐 문제라도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변호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 진행하던 건인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드린 의견서의 오류라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저희와의 일은 철저히 기밀로 붙여져야 되고 외부에는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강 변호사님 쪽에서 저희 회사의 대회비를 언급하는 바람에 저희 내부 인력 일부가 유출이 됐고 결국 이탈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해? 여기 로펌 부장님께서 수소문한 결과 동료들 몇몇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또 다른 고객사에 흘렸고요. 불사. 그때 유월이랑 헤어지고 술 겁나 마셨던 그땐가? 아씨, 어떡하지? 잡아떼야 되나? 분명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신뢰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유진 씨 기억하십니까? 예. 안유진 씨가 저희 회사 담당 변호사가 강윤기 씨인 거 알고서 미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엮여서 계속 강 변호사님과 일할 경우 저희 회사가 아닌 지금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걸로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처제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거짓을 구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분명 예비 처제와 형부 사이였지만 지금은 정리되어 아무 관계도 아닌 거지. 그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상무님께서도 급작스럽지만 변호사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고요. 강 변호사님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순 없는 거니까요. 아이, 그건 억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은 제대로 했고 안유진이 일방적으로 제가 싫다고 그거 안 하는 거를 제 탓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싫어하고 개인 감정이 얽히고 그런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의 기밀이 외부에 흘러나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담당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고요. 그건 업계 기본 원칙입니다. 변호사님도 아시겠죠? 계약은 강 변호사님 쪽에서 먼저 기밀 유지 약속을 어그레뜨리셨으니 성공 보수 또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뢰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상무님 만나게 해주시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 관련된 일은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이거 사인하고 비밀 발설 시 법적 책임 무시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받으신 저희 자료도 모두 폐기해 주시고요. 의뢰인님! 그날 저녁.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리 술을 마셨어? 윤기야, 너 정신 들어? 어? 아빠가 낚시로 자리 비우셨으니 망정이지. 이거 봤으면 어쩔 뻔했어. 어이,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너 아직까지도 유열이 걔랑 헤어진 게 나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게 엔지가 잘했어야지. 여자 마음 하나 제대로 사로잡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변호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엄마 아들 변호사인데 진짜 한심해갖고. 안 그래도 오늘 의뢰 취소되고 부장님한테 겁나 깨져서 변호사가 비밀 유지 의무도 못 지켜서 어디 변호사냐고. 이번에 패소만 잔뜩 해서 실적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계약은 취소되고. 아, 변호사가 왜 이리 힘드냐. 이것도 할 게 못 돼, 엄마. 할 게 못 된다고. 그런 나약한 소리 왜 해? 이럴수록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유월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너 내 아들이고 내가 잘나게 키웠어. 아, 몰라. 그냥 마음 같아서 유월이한테 싹싹 빌고 싶어. 안 그래도 유진이 그 동생도 한국에 들어왔다는데 내가 한번 유진이한테라도 빌어볼까? 제발 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그럼 다 봐주지 않을까? 네가 죄인이야. 무릎을 왜 꿇어? 아, 됐어. 헤어졌으면 끝이지. 만날 여자 수두룩 빽빽이야. 유진 씨가 한국에 왔다고? 그럼 만날 수 있다는 건가? 야! 윤수도 갑자기 이 밤에 어딜 나가? 아, 여튼 두 아들놈 중 내 말을 듣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1시간 후. 유진 씨. 놀래라. 어떻게 여기를. 오늘 윤기한테 얘기 들었어요. 유진 씨 한국에 왔다고요. 도저히 유진 씨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왜 이러세요? 이미 언니랑도 끝난 사이고 제가 분명 확실하게 이러지 마시라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 돌아가세요. 그치만 유진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상견례 때부터 줄곧 생각했습니다. 유진 씨 같은 여자를 만나려고 제가 요즘 모쏠로 살았단걸요. 저 유진 씨 정말 좋아해요. 사귀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친구 있고요. 아니, 남자친구가 없어도 그쪽 만날 생각 1도 없어요. 윤기랑 재수씨 헤어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만 좋으면 아무 상관 없잖아요. 유진 씨, 제발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접근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너도 나 좋잖아. 작작 튕겨. 이 변태 자식이 어디서 알겠나? 야, 그냥 내가 좋게 말하니까 귀가 막혀서 뭐 제대로 안 들리나 본데. 너 같은 아저씨 관심 없다고, 싫다고. 휘수까지 저러네. 오이씨. 엄마? 이 못돼 먹은. 네 동생도 며칠 전에 내 빗자리에 도망갔는데 너까지 내 딸을 또 괴롭혀? 죄송합니다. 죄송한 걸 알면 여길 오질 말았어야지. 안 그래도 니들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한다. 이 지긋지긋한 것들.
아이씨. 어디서 귀한 내 딸을 니네 집안이 뭔데 무시를 해? 아주 그냥 결혼한다고 하니까 돈 빨아먹으려고 사족을 못 쓰는 것들. 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 엄마가 천지분간 못하고 제정신도 못 차리는 집안. 우리 딸이 너희 집안 며느리 될 뻔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 진짜. 당장 꺼져. 다신 우리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 더 얼씬거려봐. 그땐 바로 콩밥 먹여줄 줄 알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 예비 아주머님까지 저희 엄마와 제 동생에게 참교육을 당한 후 그 집 남자들은 얼씬조차 못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사를 한 이유도 있지만 제 동생이 이후로 경찰에 전 예비 아주머님까지 고소를 했고 뒤늦게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전 예비 시아버지께서 도발대발하시며 자신이 없는 사이에 벌어진 일을 듣고 분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전 씨가 가족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느끼셨는지 제 편으로 선물과 사과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편지에는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물은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더는 그 집안과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모든 걸 참고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을 그 집 식구들에게 자존감은 박살나고 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며 불행하게 살았겠죠. 참 사연을 쓰고 보니 하늘이 도움 파운이 아닐 수 없네요. 제 사연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잘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긴 사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